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해볼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디렉토리는 뭐냐면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볼게요. 현재 리눅스를 설치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 기억나요? 스왑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줬고, 하드디스크 파티션 나눌 때 스왑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슬래시 루트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슬래시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주고, 그리고는 우리가 끝냈죠. 그럼 결국 리눅스는 어디에 설치되냐면 이 슬래시라는 곳, 루트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 루트에 리눅스가 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눅스가 설치되면 이 루트를 시작으로 그 아래 주렁주렁 여러 가지 폴더나 그 다음에 디렉토리나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져요. 이런 구조. 제일 위에는 이 루트가 있어요. 항상 리눅스를 설치할 때는 루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루트가 있고 그 아래 여러 가지 이게 디렉토리예요. 디렉토리가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루트 안에 디렉토리 중에 이 디렉토리는 또 다른 디렉토리를 또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디렉토리가 있고 그 디렉토리 아래 또 디렉토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디렉토리 안에는 파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 탐색기를 사용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C라는 디렉토리 제일 상단에 있고 그 아래 여러 가지 폴더들이 있고 어떤 폴더는 계속 그 안에다가 다른 폴더를 계속 포함할 수 있고 각각의 폴더 안에는 파일들이 많이 모여 있죠. 이런 구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제일 상단은 제일 꼭대기 제일 위에는 루트라는 거고 슬래시라는 거고 우리는 그걸 루트라고 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거는 슬래시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루트라고 읽고 그 안에 디렉토리를 많이 만드는데 이 리눅스는 그 디렉토리 중에 하나가 이 루트라는 디렉토리를 또 만들어요.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시스템 관리자로 로그인을 할 때는 아이디가 루트였죠. 그 아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로 들어오면 여기에 있어 항상.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관리자로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오면 쉽게 얘기해서 유저네임을 ROT로 하고 패스워드 주고 들어오면 항상 요 위치에 있어요. 요 위치. 이 루트, 이 디렉토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다른 디렉토리로 갈 수 있고 여기다가 올라갔다가 다른 디렉토리로 이렇게 이동해서 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 루트에서 여기는 뭐 빈 디렉토리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동하는 경로는 일단은 루트로 갔다가 여기 USR로 왔다가 일단 로컬로 왔다가 그 다음에 빈으로 갔다가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겠죠. 이게 선이 이제 이 선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구조. 이게 트리 구조라는 거예요. 트리. 제일 위에 뿌리가 있고 뿌리에서 그 다음에 잔뿌리가 나타나고 그 아래 잔뿌리가 나타나고 잔뿌리가 나타나고 거꾸로 이거 줄기가 있고 여기 여러 가지 가지가 치고 그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고 가지가 나고 가지가 나고 하는 거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걸 우리는 루트라고 뿌리라고 하고 그 안에 계속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리는 디렉토리와 그 안에 디렉토리와 폴더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구조. 이거를 우리는 트리라고 불러요. 트리 구조라고 불러요. 자, 우리는 다시 이제 정리하면 우리는 시스템 관리자 루트로 로그인하면 이 위치에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에 CentOS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어디에 있을까? CentOS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루트 밑에 홈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홈 밑에 여기에 하나씩 디렉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만일에 user이라는 유저를 만들면 홈 밑에 유저라는 디렉토리가 생기고 여기 오메가라고 되어 있는데 오메가라는 유저를 만들면 홈 밑에 오메가라는 디렉토리가 생기고 CentOS라는 유저를 만들면 홈 밑에 CentOS라는 디렉토리가 생겨요. 그래서 CentOS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 디렉토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처럼 유저라는 디렉토리 아이디를 만든 건데 이 그림상에서 보면 만약에 유저로 로그인을 했다 그러면 이 위치에 이 디렉토리에 처음에 로그인했을 때는 이 위치에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루트와 일반 유저는 로그인해서 있는 곳의 위치가 조금 달라요. 자, 이제 이 구조를 디렉토리 구조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자, 그러면 일단 누군가가 로그인을 했어. 딱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내가 현재 디렉토리 아까 저 전체 구조상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pwd 하면 돼요. print working directory.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프린트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pwd 이것만 해주면 돼요. pwd 그러면 현재 워킹 디렉토리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출력해줘라 이거야. 출력해줬어. 어디래요? 슬래시 밑에 root라는 디렉토리에 내가 있는 거야.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는 폴더가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여기라는 말이에요. 알았죠? 자, CentOS는 어디 있을까? 자, 아까 Ctrl Alt F4번으로 가볼까요? 이게 이제 CentOS인데 아까 ID 하면 내가 CentOS라고 그랬죠? 자, pwd 해보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현재 워킹 디렉토리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출력해보니까 슬래시 루트 밑에 홈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디렉토리 이 슬래시는 그 아래에요. 제일 앞에 있는 것만 슬래시는 루트라고 읽고 그 이하에 있는 슬래시는 그냥 디렉토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굳이 안 읽어줘도 돼요. 다시 이걸 정리하면 루트 밑에 홈이 있고 홈 밑에 CentOS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됐어요? 다시 Ctrl Alt F2 다른 창으로 넘어왔어요. Ctrl Alt F2 다른 창으로 넘어와서 현재 나는 어디에 있다? 루트 밑에 루트에 있어요. 이 슬래시로 루트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루트 아래 루트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디렉토리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백 가면 이 구조는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리눅스가 이런 구조를 따르지만 여기에 더 디렉토리가 더 추가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일반 평이한 리눅스 디렉토리의 구조예요. 이거 말고도 이 안에 숨어 있는데 다 이제 생략하고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표시한 거고 이 안에는 사실 더 많은 디렉토리가 숨어 있죠. 어쨌든 대표적인 것만 보였고 다시 들어가 보면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이제 이동을 한번 해보죠. 먼저 이동을 하려면 cd라는 명령어를 쓰면 돼요. cd는 change 디렉토리라는 말이에요. 디렉토리를 바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디렉토리 이름을 적어주면 그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거예요. 디렉토리 이름을 안 적어주고 그냥 점 한 칸 띄고 난 다음에 점 두 개만 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그냥 cd만 하면 내가 처음 로그인 할 때 있었던 처음의 위치로 점프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냥 cd만 하면 뒤에 아무런 옵션이 없으면 내가 처음 로그인 했을 때 있었던 위치 그쪽으로 확 돌아와 버리는 거야. 공간 이동. 그 디렉토리를 뭐라고 하느냐? 홈 디렉토리라고 그래요. 홈 디렉토리는 내가 처음 로그인 했을 때 내가 있던 그 디렉토리, 그걸 홈 디렉토리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 볼까요? 현재 이 루트는 로그인 하니까 슬래시 루트 밑에 루트라고 여기에 있다고 했죠. 여기가 이 시스템 관리자 ROOT의 홈 디렉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CentOS는 아까 여기 다시 Ctrl Alt F4로 가볼게요. 자, CentOS예요. CentOS는 홈 디렉토리가 어디냐면 처음에 로그인 했을 때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가 홈 디렉토리인데 CentOS 홈 디렉토리는 루트 밑에 홈 밑에 CentOS 요 디렉토리가 CentOS라는 ID 유저네임의 홈 디렉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홈 디렉토리예요. 자, 그럼 다시 루트로 이동을 해서 자, 워킹 디렉토리는 현재 내가 있는 곳이 워킹 디렉토리 내가 일하고 있는 것 이걸 워킹 디렉토리라고 그래요. 자, 이동해볼까? 자, 아까처럼 cd 하고 점점 하면 하나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한번 해볼까요? cd 하고 한 칸 떼줘야 돼. 한 칸이든 여러 칸이든 떼주고 점 두 개 이렇게 하면 하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했어요. 오류 메시지 없어요? 그럼 제가 띈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뭐죠? pwd 현재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하나 위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래시만 남아있는 거지. 루트를 벗어나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슬래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 루트라고 읽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lsal 해볼게요. 여기는 도대체 이러이러한 파일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앞에 D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디렉토리야. 전부 다 파란색은 다 디렉토리. 그러니까 이 슬래시 루트라는 곳에는 이러이러한 디렉토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보이죠? 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D가 있고
하이픈은 파일이고 D는 디렉토리라고 그랬고 조금 더 설명해주면 여기 L로도 있죠. L이에요. L로 되어 있는 게 얘는 링크라는 거예요. 링크는 뭐하고 똑같냐면 공간 이동하고 똑같아요. 디렉토리는 디렉토리인데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있는 대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디렉토리, 그런 걸 링크라고 불러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이 링크는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항상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현재 이 루트에는 이 bin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어. 이거 디렉토리하고 똑같아요. 부트도 디렉토리고 dev도 디렉토리예요. 링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디렉토리이긴 해. 디렉토리하고 똑같아. 그렇지만 부트는 들어가면 파일들이 여기 모여 있지만 bin에는 들어가 보면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점프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USR 밑에 bin이라는 곳으로 확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 디렉토리가 다른 데 있어서 그쪽으로 공간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는 거고 lib64는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sb는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런 디렉토리는 USR 밑에 가면 얘네들이 있어.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가는 방법은 sbin으로 가도 되고 USR 밑에 sbin으로 가도 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쉽게 가도록 점프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놓은 거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되고 지금 이제 그걸 부수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 다시 여기서 이제 디렉토리가 또 뭐가 있느냐 한번 가보죠. 디렉토리가 부트도 있고 div도 있고 etc도 있는데 홈도 있는데 자 홈으로 한번 가보죠. 홈 디렉토리죠. 자 홈이라는 디렉토리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많은 디렉토리 중에 홈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cd하고 그 디렉토리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홈 이렇게 땅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류 메시지 없으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이동했는지 한번 현재 내가 있는 곳의 디렉토리 이름을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워킹 디렉토리를 출력해라. pwd 현재 내가 있는 곳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갔어요? 아까 슬래시 루트 밑에 홈으로 온 거야. 내가 아까 슬래시 루트에 있을 때 홈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루트 아래에 있는 홈으로 이동을 온 거죠. 여기서 파일이 뭐가 있는지 볼까요? lsl 쫙 보니까 이 안에는 CentOS라는 디렉토리 딱 하나 있어요. 디렉토리죠. 그럼 내가 CentOS라는 디렉토리로 다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뭐 어떻게 하면 되죠? cd 한칸 띄고 CentOS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일 이름 주고 엔터 딱 하면 오류 메시지 없죠? 이동을 한 거야. 그럼 CentOS로 갔어요. 그럼 확인 pwd 어떻게 됐어요? 홈 밑에 있는 CentOS로 내가 이동을 한 거야. 그럼 여기 파일에 뭐가 있는지 보죠. lsl 여기 또 이러이러한 파일들이 있네. 한번 또 가볼까요? 뭘로 가볼까요? 데스크탑을 한번 데스크탑을 한번 가볼까? 뭐 한번 가보죠. cd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데스크탑 이렇게 쭉 써줘요. 슬래시 파일 이름 저기 디렉토리 이름을 적어주면 돼. 엔터 됐어요. 그럼 pwd 잘 왔는지 그러면 CentOS 밑에 데스크탑으로 이동을 한 거야. 여기는 파일이 뭐가 있는지 볼까요? ls 파일이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전부 다 한번 다 보고 싶어. 점으로 숨겨진 파일이 있다고 그랬죠? ls l 하는데 a도 옵션을 주는 거야. al, la 뭐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도 보였어. 근데 점으로 시작하는 게 이건 항상 어디나 다 나와 있는 것들이고 실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됐어요. 이제 확인했어.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고 싶어. CentOS로 가고 싶어. 여기까지 이렇게 데스크탑에서 벗어나서 CentOS로 이동하고 싶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 위로 올라가면 돼. 위로 올라가는 방법은 cd 한 칸 띄고 점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지 확인하려면 pwd 쫙 봤어요. 하나 올라갔죠? 파일 확인 lsl 근데 전부 다 한번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숨어있는 파일이 안 보여요. A라는 옵션까지 주셔서 한번 보면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숨어있는 점으로 시작하는 애들은 숨어있는 거야. 숨어있는 파일들도 보이고 점 하나 둘은 원래 다 있어요. 모든 디렉토리는 점 하나와 점 두 개짜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들도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래 내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싶어요. 홈 디렉토리가 어디라고 그랬죠? 처음에 로그인 했을 때 위치. 이동하고 싶을 때 명령어는 그냥 cd만 하면 돼요. cd 하고 엔터 땅 두드리면 공간 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pwd 현재 내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원래 로그인 했을 때 있었던 위치로 그냥 공간 이동을 확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딘가에 내가 계속 cd 해가면서 이동을 막 복잡하게 했어. 다시 원래 내 자리로 돌아오고 싶어. 그럼 계속 cd 점점 뭐 이게 cd 뭐 저저저 이름 넣고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cd 하면 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쉽게. 자, 이렇게 디렉토리를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빨리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렉토리를 한번 현재 여기 디렉토리를 한번 뭐가 있는지 파일을 보죠. 자, 이러이러한 내 거 루트에는 이런 파일이 있어. 내가 여기다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싶어. 내가 원하면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뭘 만들어 볼까요?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 디렉토리 만들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kdir 하고 여기 디렉토리 이름을 주면 돼요. 그러면 make 디렉토리라는 말이에요.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삭제하고 싶으면 rmdir 하면 이름을 주면 돼요. 그럼 삭제하는 거예요. remove 디렉토리란 말이에요. remove 디렉토리. 자, 그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방법 mkdir 띄고 디렉토리 이름. 디렉토리를 뭘로 만들 거냐면 클래스 class 이걸 만들어 보죠. 클래스라고. 여기 클래스라는 이름이 없죠?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엔터. 땅에서 ls l 확인해 보죠. 여기 보니까 클래스가 만들어졌어. 보니까 디렉토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디렉토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한번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죠. 누가 만들었어요? 이 소유주는 소유주. 그 다음에 cd 클래스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 pwd 현재 어디에요? 내가 만든 클래스로 들어온 거예요. 파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옵션을 주고 다 봤어요. 그래도 없어. 원래 점 하나, 점 두 개는 모든 디렉토리에 다 자동으로 생기는 거니까 파일이 없는 거야. 그럼 cd 하고 하나 위로 올라가. 그러려면 점점 하거나 아니면 cd만 하거나 이게 홈 디렉토리니까 lsl 해서 본 다음에 이 클래스를 이제 이렇게 필요 없을 것 같아. 삭제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되죠? rmdir 클래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삭제가 되는데 삭제가 이렇게 될 텐데 우리 메시지 없죠? lsl 클래스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미리 알아야 될 건 이 클래스 안에는 내용이 비어 있어요. 파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쉽게 삭제가 되는 거예요. 만일에 클래스 안에 혹시 다른 파일을 만들어 놨으면 이렇게 클래스가 내가 삭제할 때 삭제가 안 돼. 왜냐면 그 안에 나름 내용물 파일들이 있으니까 삭제하면 안 되지. 그래서 물어봐요. 이 안에 파일들이 있어서 삭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서 파일을 싹 지우고 다시 나와서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파일이 있어도 그냥 삭제해 라고 강제로 삭제를 시키거나 둘 다 가능해요. 근데 명령어가 조금씩 다르지. 일단은 파일을 싹 지우고 비어있는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에 삭제하려면 rmdir 이렇게 하면 돼요. 만일에 파일이 있는 상태에서 삭제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 나중에 뒷부분에서 얘기를 해줄 텐데 다른 옵션을 주고 삭제를 하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일단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라는 명령어는 디렉토리가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그림 뭔가 좀 이렇게 그래피컬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트리 하면 돼. 트리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트리만 하게 되면 현재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디렉토리 이렇게 쭉 보여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아까 클래스 만들었었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mkdir 클래스 만들었어. 그리고 클래스로 들어가 보죠. lsal 여기 슬래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요. lsl 내용이 없어. 여기다 mkdir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이거는 뭘 만들어 보냐면 우리가 서버니까 리눅스니까 서버죠. 서버라는 이 과목을 하나 넣어봤어요. lsl 서버가 만들어졌네. cd 서버 해서 들어갔어요. pwd 어디에요? 현재 루트 아래 클래스를 만들었고 그 안에 서버를 만들었고 내가 지금 현재 그 서버에 있는 거야. 파일이 뭐가 있는지 볼까요? 나 이렇게 없어. 다시 홈 디렉토리를 이동하고 싶어.
여기 루트로 이동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죠? cd 엔터 pwd 내 홈 디렉토리죠. 자 lsl 해보니까 원래 내 클래스를 만들었던 곳이야. 여기서 트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여? 내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쭉 트리가 보여. 현재 내가 디렉토리가 많이 있는데 그중 클래스를 내가 만들었었고 클래스 안에 내가 서버를 만들었죠. 이런 게 이제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일에 트리 해놓고 만일에 클래스라고 이름을 주면 내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 클래스라는 디렉토리 안에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이 디렉토리 이름을 주면 그 디렉토리를 중심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현재 나의 위치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특정한 디렉토리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다 디렉토리 이름을 주면 그 디렉토리 아래에는 어떤 디렉토리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 L 대문자 L이라는 옵션을 주고 숫자를 주면 이제 이 depth를 얘기하는 건데 만일에 트리 해놓고 만일에 루트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루트를 기준으로 트리를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에 있는 모든 트리가 다 보이겠지. 한번 해볼까요? 쭉 어마어마한 디렉토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행이 계속되는 걸 싫다. 그러면 컨트롤 C 중간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컨트롤 C 하면 실행되는 걸 다 차단할 때 보통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나는 다 보고 싶지 않고 예를 들어 depth 레벨 1, 레벨 2까지만 보고 싶다 그러면 PRE 하고 대문자 L을 준 다음에 몇 번째? 두 번째 또는 세 번째까지 보고 싶다. 두 번째까지만 보죠. 이렇게 하면 트리 이렇게 현재 중심으로, 만약에 그렇지 않고 루트부터 하고 싶다 그러면 루트를 기준으로, 아이고 이건 너무 또 이것도 길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만 보고 싶다. 그러면 루트를 기준으로 바로 그 하나 레벨 하나의 디렉토리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뭘로 할까? 홈 트리 이 홈이라는 것은 슬래시 루트 밑에 홈이라는 거지.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냥 홈이라고 적어주면 현재 내가 있는 곳에 홈 디렉토리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고, 내가 있는 곳에 홈 디렉토리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루트부터 루트 다음에 홈이니까 여기 홈 디렉토리 기준으로 레벨이 두 개까지만 보여주라 하면 이렇게 보여줘. 그러면 홈을 기준으로 하나 그리고 하나 해서 두 개까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3으로 하게 되면 3까지 보여주겠죠. 이렇게. 근데 3은 없으니까 하나, 둘까지만 보여주고 3은 이제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만일에 여기서 이거 하면 홈 디렉토리를 얘기하는 건데 홈 디렉토리야. 나의 홈 디렉토리. 거기서부터 3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그리고는 없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또는 이런 말도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만 보이죠? 두 레벨까지. 두 개밖에 없어요. 만약 하나만 보고 싶다? 하나까지. 그럼 이제 하나만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 하나. 이렇게. 이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레벨 하나만. 이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레벨 두 단계까지만 보여줘라. 이제 이런 의미예요. 자, 이거는 가끔 쓰는 거야. 자주 쓰진 않지만. 자, 그리고 이제 디렉토리에 관련된 명령어를 몇 개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디렉토리 설명할 때 cd 하게 되면 자기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명령어다 라고 얘기했죠. 홈 디렉토리는 어디냐면 자기가 그 아이디의 홈 디렉토리는 처음 로그인을 했을 때 위치하는 곳, 그 디렉토리를 그 유저의 홈 디렉토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cd만 하면 이제 홈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는데 누구든지 다 동일해요. 그런데 이 홈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결 모양의 기호는 홈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를 그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도록 하고 싶을 때 그 명령어 입력을 cd만 해도 되고, 아니면 cd하고 한 칸 떼고 난 다음에 물결 모양을 입력을 하면 홈 디렉토리로 이동해요. 둘 다 같은 의미예요. 이 물결 모양의 이 기호를 우리는 틸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틸드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효과가 있다. 둘 다 같은 명령어다. 그리고 홈 디렉토리는 이 틸드로 표시한다. 요걸 이해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디렉토리를 이동할 때 경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경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절대 경로와 절대 디렉토리와 상대 경로, 상대 디렉토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절대 디렉토리, 절대 경로는 루트부터 하나씩 하나씩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경로 또는 절대 디렉토리라고 하고, 루트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있는 곳부터 그 아래로 어떤 디렉토리가 있는지를 볼 때는 앞에 슬래시를 안 하고 그냥 디렉토리 이름만 쭉 적어주면 돼요. 앞에 슬래시를 하는, 우리가 이제 이 슬래시를, 처음에 있는 슬래시를 루트라고 읽는다고 했는데, 이 슬래시를 하는 순간 루트부터 어디에 있는 디렉토리인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건 절대 경로라고 그랬고, 절대 디렉토리. 만약에 슬래시가 없으면 루트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그 아래로 이런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현재 내가 있는 곳, 이것으로부터 경로를 계산을 할 때는 이건 상대 디렉토리, 상대 경로라고 해요. 그리고 현재 내가 있는 곳,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 있죠? 워킹 디렉토리라고 했는데, 현재 내가 있는 이 워킹 디렉토리는 기호로는 이 점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점부터 경로를 탐색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부터 경로를 탐색한다, 이 얘기고, 절대 경로라면 루트부터 경로를 탐색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현재 예를 들어 cd하고 이렇게 디렉토리 이름을 주면 현재 내가 있는 이 워킹 디렉토리부터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데, 이걸 정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똑같이 디렉토리 이름을 주는데 앞에다가 점하고 슬래시 해서 디렉토리 이름을 적어주면 결국 무슨 말이냐, 현재 내가 있는 곳이 점이니까, 워킹 디렉토리가 여기니까 점은 곧 현재 디렉토리로부터 그 아래로 하나씩 하나씩 디렉토리를 내가 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cd하고 이 디렉토리 이름을 그냥 적어주든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cd하고 점 슬래시부터 적어주든지 이제 같은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슬래시 없이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어쨌든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그 아래에 있는 디렉토리를 지칭해서 그쪽으로 이동할 때는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러면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cd하고 tmp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여기는 앞에 tmp라고만 되어 있죠. 만일에 이제 디렉토리 이름이라고 하면 change 디렉토리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현재 디렉토리에 tmp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나는 이동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 워킹 디렉토리에 tmp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내가 그 디렉토리로 change 디렉토리 하겠다, 이동하겠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명령어를 이런 식으로 주면 cd하고 슬래시 tmp 하게 되면 내가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긴 하는데 어디에 있는 디렉토리예요? 루트 밑에 있는 tmp라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경로죠. 루트 밑에 tmp라는 디렉토리로 내가 이동을 한다, 이 말이고, 만일에 cd하고 점 슬래시 tmp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제일 처음에 했던 이 명령어와 동일한 거예요. 첫 번째와. 어떻게?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tmp. 결국 점 슬래시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같은 의미니까. 있어도 없어도 그냥 같은 의미예요.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의미이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워킹 디렉토리는 점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점 슬래시 tmp는 그냥 tmp라고 적는 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동일한 데로 이동하겠죠. 만일에 내가 cd하고 여기다가 물결 모양 tilde하고 슬래시 tmp 하게 되면 어디라고 그랬죠? 이 tilde 모양으로,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홈 디렉토리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내가 만일에 루트라고 하면 내 루트로 로그인했을 때 위치하는 그 디렉토리, 즉 홈 디렉토리에 가보면 tmp라는 디렉토리가 있다. 그러면 그 홈 디렉토리 안에 있는 tmp라는 또 다른 디렉토리로 나는 이동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사용해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이제 복사할 때 이제 이 디렉토리 한번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해볼까요? 만약에 cp는 이제 카피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있는 이 파일을 두 번째 나와 있는 파일로 카피해라,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명령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est.txt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거를 이쪽으로 카피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카피할 때는 어디로 하라? 파일 이름을 적어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디렉토리를 적어주고 그다음에 파일 이름을 적어줬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절대 경로를 적어줬죠. 루트 밑에 tmp라는 이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안에 test.bak라는 이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해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파일이 여기에 저장이 될 때는 test.back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치는 루트 밑에 tmp라는 그 디렉토리에 이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아래 거 볼까요? 두 번째 거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점이라는 것은 현재 디렉토리를 말한다고 그랬죠. 저 워킹 디렉토리인데 현재 디렉토리 안에 있는 test.txt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여기 tmp 밑에 있는 test.back에 넣어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있는 명령하고 두 번째 있는 명령어는 동일한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점 앞에 있는 파일에 점 슬래시가 붙은 것 뿐인데 이건 결국 없어도 현재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첫 번째 문장하고 같은 말이죠. 자, 이 점이라는 건 현재 위치를 얘기한다. 그리고 거기 있는 파일을 이 파일로 저장을 해라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어는 같은 의미다. 세 번째 명령어는 뭐죠? cp하고 만일에 이제 이렇게 이건 이제 이해가 됐죠. 현재 디렉토리에 이제 test.txt라는 파일이 있는데 얘를 어디로 카피해라? 이쪽으로 카피해라. 보니까 파일 이름이 안 적혀 있죠. 루트 밑에 tmp라는 디렉토리가 있을 텐데 그 안에다가 카피하래. 근데 파일 이름을 안 정해놨어요. 파일 이름을 안 정해놓고 이렇게 디렉토리 이름만 적어냈을 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카피가 되느냐? 이 이름이 같은 이름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파일명으로 복사가 돼요. 위치만 이 디렉토리에다가 생성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명령을 한번 볼까요? C 카피하고 현재 파일을 어디로? 여기다가 카피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앞에 루트가 빠져 있죠. 그럼 현재 무슨 말이에요? 루트 밑에 있는 tmp가 아니라 현재 디렉토리에 보면 이 tmp라는 디렉토리가 또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이 파일을 넣는데 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해라 이거야. 그래서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거 있는 이 디렉토리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현재 점 슬래시니까 현재 디렉토리 안에 tmp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아래에 test.txt라는 같은 이름으로 파일이 복사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그 아래 거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인지? 이건 카피하고 이렇게 그 파일을 tmp로 카피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좀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돼요. 만일에 이 바로 위에 있는 문장하고 아래 있는 문장은 이제 슬래시가 빠져 있는데 요 tmp라는 게 만일에 디렉토리가 있으면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슬래시를 뺀 거하고 똑같아요. 슬래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자, 만일에 이런 tmp라는 게 디렉토리이면 그 디렉토리 안에다가 파일을 저장을 하는데 요 파일 이름하고 동일한 이름으로 저장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디렉토리이면 이 디렉토리 안에다가 이 파일을 그냥 그다 같은 이름으로 복사를 해요. 그런데 만일 이 tmp가 디렉토리가 아니야. 없으면 어떻게 해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파일명이 돼버려요. 그래서 tmp라는 디렉토리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넣을 수 없겠죠. 그리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카피하는 명령하고 똑같아요. 이 파일을 여기 있는 이거 파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디렉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파일 이름이 돼서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요 tmp라는 이름으로 복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일에 이게 디렉토리이면 현재 디렉토리 밑에 tmp라는 디렉토리가 있으니까 그 아래다가 test.txt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고 만일에 이게 이러한 디렉토리가 없다 하면 결국은 이러한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어서 tmp라는 이름으로 만드는데 내용은 test.txt 하고 똑같겠죠. 이 파일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 아까 여기 tilde가 이제 물결 모양이라고 했는데 만일에 여기에서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현재
파일을 내 홈 디렉토리에 가보면 tmp라는 디렉토리가 있으니까 그 안에다가 카피를 하는데 같은 이름으로 카피해라. 이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요거 하나만 더 추가를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화면이 지저분할 때 클리어 CLEAR 클리어하면 화면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고 이제 가끔 필요할 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히스토리 HISTORY 히스토리 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명령어들이 쭉 보여요. 이렇게 많이 사용했죠. 쭉 사용했던 명령어들이 보여요. 어떤 명령어들을 내가 언제 사용했는지 이제 쭉 가면 돼요. 딱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60번 번호 번호가 앞에 있죠. PW를 내가 실행을 시키고 싶어. 그럼 번호가 60이죠? 60번을 실행시키면 얘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61번을 수행을 시키면 LSL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숫자를 적어라 이 말이에요. 느낌표 한 다음에 이렇게 느낌표 한 다음에 60번 붙여서 그럼 아까 60번이 뭐였죠? 쭉 위로 올라가면 여기 있는 걸로 여기 있는가 보죠. 88 그럼 88번이면 LSL이라는 거예요. LSL이라는 걸 수행하게 돼요. 이렇게 쭉 그렇게 되죠. 여기 88번을 수행하라 하니까 88번은 LSL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얘를 수행합니다 하고 수행을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거를 가까이 있는 거면 굳이 번호를 하지 않고 마우스 키로 키보드에 보면 이제 위 아래 화살표 키가 있죠. 위로 올라가면 좀 전에 사용했던 명령어들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백워드로 그래서 다시 한 번 하면 여기 이 명령어 또 한 번 하면 잠깐 이걸 먼저 히스토리 이렇게 보죠. 이 상태에서 내가 화살표 키 위를 누르면 방금 전에 사용했던 거 한 번 더 누르면 그 전 거 106번 한 번 더 누르면 105번 한 번 더 누르면 104번 더 누르면 103번 명령어가 계속 순서대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화살표 키 아래로 내려면 이제 거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령어를 쭉 보고 화살표 키로 또는 이거 안 보고더라도 좀 전에 사용했던 명령어를 쓰고 싶으면 화살표 키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실행을 시켜도 돼요. 한번 해볼까요? 106번 아니면 104번 이렇게 해서 엔터. 그리고 히스토리 해보면 내가 방금 지금 이제 히스토리 한 거고 방금 했던 거는 104번을 사용한 거예요. 104번을 이렇게 쓴 거고 방금 히스토리에서 본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